증인 나가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상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소를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화 의원님. 26페이지 쌀 재배농가 안정 생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6개 사업에 우리 349, 500만 원이 나왔는데 목자리 상토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 지금 민원이 안 생기고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받고 있는데 네. 민원 안 생기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증액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상토? 기준 사업비를 이제 5,800원에서 100원 더 해가지고 지금 그 무인일기 공동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확대 방안 시켜줬으면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4,000헥타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4,000헥타를 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확대를 요구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4,000헥타만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앞으로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무인일기 공동방제하면서도 그 농약도 보조해달라는 일부 농민들이 이제 글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 임차료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농약까지 또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조금 특혜가 그쪽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지난번에 본 예산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좀 특혜 의혹이 있다. 그리고 또 한정된 실링이기 때문에 그 중복 그렇게 특혜보다는 또 다른 사업을 좀 하는 게 우선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금년에는 좀 저희들이 뺐습니다. 뺐는데 나중에 이제 좀 나가면서 향후에 이제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병충해 왔을 때는 전국적으로 그 병충해가 하나가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동방언을 같이 무인일기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과거보다는 이제 병해충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좀 줄었고요. 이 가축질병 같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FTA에 대한 확대에 대한 다른 팥작물 안정 생산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반 팥작물 영농 환경 개선 사업으로다가 돈 나가는 게 있죠.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전파식 파종기, 농업용 동력 운반차.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2010년부터 해가지고 314대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85대를 했고 올해는 이제 48대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좀 줄인 거고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경기도 사업입니다. 이게 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조사를 해서 경기도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경기도 이제 예산 관계를 구해가지고 48대만 배정이 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관리기 지금 기계 있잖아요. 지금 지원해 준 거. 네네. 2012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14년까지 3년간 받은 농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 좀 저한테 좀 용단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친환경 농산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 개척에 대해서 우리 지금 친환경도 지금 평택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친환경 농산물 기반 조성으로 좀 기능성 쌀
그 재배단지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 거고요.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쌀 개방화도 됐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쌀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 전국적으로 평균가격이 하락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개인별로 이렇게 기능성 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장목반 단위로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들도 좀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시기에 대응해서 지금은 이 쌀에 대해서는 좀 대응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쌀 생산하는 농가들이 앞으로는 무방비 상태일 때는 이거 대책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쌀 농가가 사실은. 근데 이런 개척 같은 걸 안 하고서는 생산할 수 없는 그 제도적 역할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뭐 병원을 넣든가 병원을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그 친환경 농산물을 한다면 인정을 해줘서 이 병원을 의무적으로 넣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연계적으로 협의 체계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이 학교는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다른 쌀 뭐 일반 쌀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품질 인증해서 우리 평택시가 인정하는 그 쌀 생산하는 걸 그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렁이 농법하는 친환경 쌀을 또 학교에서 선호해요. 그거를 대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그 생산이 목적이 있거든. 지난번도 이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확대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우렁이 농법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100헥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늘려보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데 잘 안 늘고 있습니다. 사실. 오리 농법은 오리 농법은 요즘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좀 사양사업이 사양사업이? 그 대신 그걸 인정을 이제 오리 농법의 쌀이 인정을 받아 기능성 쌀이 된다면은 병원에서 넣을 수 있는 연계 체계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지금 뭐 병원에는 솔직히 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병원에는 이 우리 생산하는 쌀 안 써요. 평택 슈퍼원이 안 씁니다. 다 어디서 쓰냐면 다 예지 거 쓰고 다 이런 일반 쌀 갖다 쓰고 거기 다 그 무슨 저기 병원에서 무슨 뭐 환자들 먹이는데 진짜 환자가 먹어야 될 쌀이 그냥 다른 예지 거 쓰고 다 그러는데 쌀 그 뭐 식당이 이게 그 병원 치료하는 데입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이 이제 전체적으로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부족한데요. 저희 시 학교, 초등학교가 지금 32개 학교가 지금 친환경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좀 벅차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워낙 친환경 농사가 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좀 절차를 맞춰줘야 이분들이 쌀 질이 높여줘도 먹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이 농민들이 그런 거에 좀 그 길가에 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그 부분이 있지 앞으로 FDA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좀 가르쳐서 해주시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한번 검토해서요. 우리 그 친환경 농업 활성화 하는데 좀 보다 더 기반을 좀 지원해 주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팔로 문제가 예.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더 한 단계 개발을 해놓고 그 분야에 넣어주는 것도 긍정적 역할을 같이 해. 예, 칼로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척이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議員. 지금 저희가 농업인 수가 지금 1,500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근데 법인체하고 농업인하고 지금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 법인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농가가 이제 모여서 법인을 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인체와 관계없이 여기서 보고 드리는 거는 이제 농가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농가수나 법인체에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기본 매뉴얼 만들려고 지금 작년서부터 지금 계속 그 기본 매뉴얼 어떤 분한테 몇 년도에 얼마 정도의 지원이 나갔다 뭐가 나갔다 그거 했는데 그거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 정보 시스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그래도 있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우리 김정희 의원님께서 이제 늘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 이제 농협 개통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면서 맨날 농협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그 평택시 지원 사업이라 가지고 그 현황판을 만들어서 그 농협 판매장 내에 붙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몇 프로 지원하고 농협에서 무슨 사업 몇 프로 지원하고 이걸 다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농업 정책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많이 연관을 가진 사업들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뭐 교육시키는 거 없잖아요. 다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니까 그쪽에서 그쪽 농업기술센터 교육받는 분들이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거의 농촌의 지도층 분들이 교육을 또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예. 거기서도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어떤 지원이 나간다는 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여태까지 지금 사정이 많은 지금 국부 시비가 지원은 되고 있지만 지금 농협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뭐 국가예산입니다. 이것이 어떤 뭐 공공적인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부분들 자체도 전부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전부 다 우리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가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분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어떤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갖다가 쓰시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제 이제 업무보고에 일부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뭐 농업통합 정보 시스템 때문에 그 의원님 덕분에 이번에 2013년도에 1억 3,400만 원 이제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고요. 절감의 그 예산적을 그 홍보 또한 이제 아예 그 농협 민원 다이 앞에서 보실 수 있는 데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은 이렇게 시비가 몇 퍼센트 얼마 정도가 그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고요. 또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농업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한테 홍보자들 배포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농업용 동료 공간차 60대인데 농업용 동료 공간차가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 밭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아직 저 서부 쪽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요. 사실상 이제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박을 재배하더라도 그거 이제 밭에서 끌어내기가 어렵고 또 노가구리, 특히 노가구리 그쪽 분야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 공간차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뒤에다 이제 노가보이 같은 거 싣고 길까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차량을 저 도로에 다니는 차량보다 좀 저속으로 해서 따가지고 이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30페이지에 지금 로컬푸드 같이 시연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직매장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종합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쓴다는 얘기고 이 직매장을 지금 이충동 분수공원 내에다가 둔다고 지금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할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신성장 그 전략국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업인데요. 그 이제 시군 협력사업이에요. 또 안성하고 우리하고 협력사업인데 그게 이제 청택 안성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해오름이라고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여기다 하겠다는데 매장은 2층 매장이 2층공간 그 매장이 거기서 계획이죠. 2층 매장이 지금 건물이 있나요? 아니 건물을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올해 그걸 갖다 건물을 거기다가 짓는다는 게. 그 총사업비가 이제 31억이에요. 31억인데 그 보면은 이제 둘레길 사업하고 그 불악산 둘레길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숲 생태 문화 해설사 육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로컬 푸드 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권 하나가 있고 이번에 이제 금년에 이제 여기 북부권 하나 또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서부권은 이제 좀 앞으로 좀 계획 향후 또 설치할 계획이시고. 그리고 3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인데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국이 44%고 경기도가 30%인데 평택시는 지금 21%면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을 많은 부분을 지금 지방자치 예산으로 지금 떠안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농어촌 공사 같은 데서는 지금 어떤 대안이 있다고 지금 서로 얘기가 됩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이 한기진 시지부장이 이 현덕 분이더라고요. 현덕 사람인데요. 이제 15일 날 만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거기 또 저 만나러 올 때 사업비 달라고 또 한 대장을 가져왔는데 전 안 보겠다고 그랬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2000년 이후에 2000년 1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000년 1월 이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좀 너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너무 제일 좋은 거는 그 대구액 정리를 많이 해야 일시에 농업구장까지 싹 정리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여기 제가 보고 드릴 때는 그냥 이렇습니다 했지만 강하게 얘기해서 나 그 보고서도 필요 없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해서 미안한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구액 정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 창내 지구 이제 대구액 정리하고 실리권역에 일부 하는 게 있는데요. 창내 지구가 끝나야 된다고 그러길래 아니 우리가 2000년도부터 한 개 없는데 빨리 좀 두세 군데 하면 안 되느냐. 이제 대한지구나 이런 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고요. 이제 그 구획정을 더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시설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 이제 농업 기반 조성과가 있어요. 거기와 협력을 해서 그 농어촌공사 경기지사하고 해서 그걸 좀 일부 사업들을 좀 많이 따도록 해라. 그거에 따라서 저도 위원님들께 좀 보고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일반적으로 우선은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 좀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전반적인 좀 그 전수조사를 해라. 연구했어요.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진짜 이게 해야 될 건지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될 건지를 좀 파악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진흥공사하고 금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구지역 등 AI 인양 가축질 등 청정화 기반에서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세 개의 지금 초소를 갖고 지금 구제역에 전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터지는 가장 피해는 축산농 말고 두 번째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집행부 공무원일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봤을 때 많은 지금 우리가 세 개 했는데 거기 지금 계속 지금 나가고 있죠. 예. 3교대로. 4교, 그러니까
4시간에 한 6교대로 시군요. 공무원은 6교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위탁은 4교대로. 위탁은 4교대로. 예, 용역주의는 그 부분에서 어떤 대화는 안 나겠지만 실제로 기회가 안 들어오는 게 지금 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36페이지 해양 내지 육성 해가지고 5선 저반 시설이 지금 예. 내수와 해수가 지금 한 명씩 있는데 여기까지 이거는 어디까지 좀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확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이 어선 저반 시설은요, 부장교입니다. 그 임시교인데요. 건관리에다가 이제, 건강이 하나 아니라 예, 건관리 하나. 지금 내수는 5선 단거리. 단거리. 단거리에 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계약이라는 내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내수하고 지금 해면하고는 허가는 다 맡은 상태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줬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해면은 일단은 40m를 그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예. 협의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해양수산청하고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있는 데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지난번에 한번 해양 수산청 가서 그 공사과장하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본 답변을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 내수명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는 농업기관공사하고 하는 거거든요. 별 문제 없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적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7페이지 가축분용 공동화 자원사업 이거 올해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시작할 수 공법 있고. 선정은 지금 됐어요? 예, 공법은 선생님 됐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공법 선정은 일단은 그 TB화를 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비화하고 TB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액비화가 이제 70%나 1일 100톤에서 그 다음에 TB화가 이제 3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화는 뭐 저장, 액탱크에 의해서 이제 60일간 저장됐다 반출되는 거고요. TB화는 이제 컴포스트라고 고속 발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발효 시설에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이제 지금 김포 축협에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야외에다 컴포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에다 넣자. 그래서 건물 내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컴포스트에서 약 한 일주일 정도 부숙돼서 나오면은 원래는 공식적으로 10시간 이상만 뭐 하면 된다 그러는데 한 2, 3일 정도 다시 그 발효 시설, 이게 교반 발효 시설이랍니다. 교반 발효 시설을 해서 TB화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는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축협하고 해서 공법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이제 조감도라든지 설계도 이런 거를 기초적인 거가 나오면은 바로 설명회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공법하고 뭐좀 시설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는 주민과의 협의라고 봐집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국도비가 지금 내시 돼 있고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장 문제는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주민과의 협의인데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계획 나온 걸 뭐 공법 선정까지 됐고 1월 2일서부터 사업 관련 주민 설명했다며 인허가까지 들어간다고 2, 3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도 지금 1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민과의 협의는 거의 지금 끝나가는 무렵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위치 선정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위치 선정도 안 됐는데 지금 주민 설명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2월서부터 그게 이제 위치가 3월까지 선정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저감도 나오고 집행을 해서 그러면은 주민선정이 알아들어요. 그러면 인허가 과정까지 해가지고 3월달까지 이게 지금 추진 계획이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3월달까지는 인허가를 마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아니 지금 이제 그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거기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제 지금 주도적으로 그러면 축협에서 추진 계획을 갖고 저희하고 네. 해갔기 때문에 지금 활자가 돼가지고 업무 보고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주민 설명
해나 뭐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축협에서 그 반대 이제 찬성 쪽에 이제 계신 분들하고 이제 대화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반대쪽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저 지난 11월부터 계속 개별로 이제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있는 시설을 저도 이제 아직은 변하고 못했지만 두 가지 시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는 완전히 차량이 들어가서 저기 이렇게 그 안에서 해놓은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법을 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인 주민 협력을 해서 위치를 확장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맞게 또 제3자인 의원님들이 들었을 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맞으면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지금 하고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오늘이 2월 26일이에요. 그럼 1월달이 거의 다 끝나고 2월달에는 구정이 껴 있습니다. 구정 껴 있는데 전후로 해가지고 거의 우리는 보름 동안은 거의 공백기라고 봐줘야 돼요. 그럼 2월달까지 이거 주민설명이 되지 확보가 다 되고 그 다음에 2월서부터 3월까지 인허가 전용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도시계획 심의와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 단계가 더 문제인데 지금 전 단계가 2월달까지 끝나겠냐고 지금 저는 지금 예,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금년 말까지 이제 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지금 뭐 집행해야 될 때가 집행을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결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후반기 또 업무보고가 들어갔을 때 또 상반기에 거의 연속적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올 것 같은데 결산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한 결산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뢰실장님, 네, 박하나 의원님. 아산만 그 방조제에 지금 어도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어도 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봄이 되면 이제 실뱀장어들이 쭉 올라올 텐데 그 실뱀장어들 올라오는 거 앞으로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류 지역 하천에도 그 어도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뱀장어들이 좀 상류 하천에도 올라갈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 상류 지역 어도 실태 조사는 좀 돼 있나요? 그 행정적으로는 그 아직 뭐 조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방조제 어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로 이제 실뱀장어들이 올라오면 그 뱀장어들이 상류 하천에도 올라갈 수 있게 군데군데 이제 아, 예, 알겠습니다. 어도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예, 관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산만 앞바다에 이제 뱀장어들 올라올 때 그물을 많이 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그물에 대해서도 적당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어민들하고 같이 좀 어장 관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치면 이 실뱀장어들이 그 어도로 아예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발전소하고 그 어민들하고 그뭐 원배수 피해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발전소에서 그 실뱀장어 치어 방류 사업 뭐 이런 데 좀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환 의원님. 네,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네, 농협의 삶의 질 상상 경안저 25초 타이틀 참 좋습니다. 우리 통계 자료에 나온 거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나왔는데 농업 가구수, 농업 인수가 점점 줄네요. 예. 네, 그래서 그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길 고령화 시대에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결과가 좀 다릅니다.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농가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활성화가 봅니다. 되는데 네. 이게 농가 수, 농업인 수 전체 뭐 축산인 뭐 가수 뭐 다 포함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농업에 종사자 다 예, 농업에 종사. 그 3만 밖에 안 돼? 예, 농가 없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예산이 적다. 땅덩어리 커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땅이 3분의 1은 도농 복합 도시에 인구 농가 인구는 3만 명, 농가 수는 만. 참 예산이 너무 뭐 인구하고 대비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농촌 시장님이 농업 예산 15%를 했다는데 15% 뭐 먹으려고 15%예요? 어떻게 15%? 총체적으로 15%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우선 이거 저기 이제 우선 우리 용배수로가 한 5억 정도 이번에 작년보다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벼 보급정이 어떤 사업도 이제 쌀 생산 대책 해가지고 한 4억 정도가 좀 늘었어요. 조금 다 차를 주시면 15% 올랐다니까 뭐 농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뾰족하지 않은 예산인데요. 예, 제가 농촌하면 기반 시설이 제대로 돼야 농민들의 어떤 농사짓는 편리함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뭐 우리 지난번 지역에- 5억 늘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어촌 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전부 구획 정리해놓고 남물라를 하고 지방자치 예산만 뺏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아까 뭐 국장님께서 뭐 한기진 씨가 뭐 손정면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지역구의원한테 전화만 오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국장님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제가 불렀죠. 그랬더니 한기진 부르면 와요? 그 의원이 부르면 오나? 네? 의원도 부르면 와요? 가시겠죠. 네? 아, 그럼 제가 당장 찾아뵈라고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소통 좀 잘하게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국장님 그 역할을 잘 잘해줘야 돼요. 저기까지 그 농어촌 공사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예산은 요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역자공사하고 11리 장례리 거기는 잘 돼 있어요. 농구 절대농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농업 기반 시설 할 데가 없습니다. 어느 쪽은 찾아서 있는 자꾸 대구역장이 해가지고 1200평짜리 1500평짜리를 해가지고 4500평짜리 기용을 해가지고 대규모 단지 만들어낸다고 자꾸 대치자야 예산하는데 안 된 지역은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맞습니다. 지금 저 소부 지역에 안 된 데가 얼마나 많아? 아, 많습니다. 다 대답만 맞습니다 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 또 확대해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뭐 국비 예산을 좀 많이 받아요. 대구 정사하고 다 국비 예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뭐 농업 기반 시설만 조금씩 해주는 건데 이게 참 농어촌 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뭐 어떻게 교감을 느끼면서 소통하면서 좀 같이 해서 농민들 잠깐 최전에 저기 그 국장님 네. 농업기반공사 사장님이 바뀌었죠? 네, 지사장이요. 네, 지사장이 바뀌었죠. 1월 달에. 1월 2일자로 바뀌었어요. 네, 우리 저기 산업환경국하고 네. 산업 저기 건설위원회하고 네, 네. 한번 미팅을 좀 예. 해가지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화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산 요구만 했지.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 사람들하고 오면 돈 달라고 해가지고. 돈만 달라는 것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25쪽에 농어촌 보육회사 교육회사 860원, 860몇 원, 1인당 한 10만 원씩 하죠? 11만 원씩. 11만 원씩 하죠. 요새 보육구사들이 참 대수구에 많이 하고 있는데 청택시 아직까지 그렇게 오늘 뭐 농어촌구에서 저기 농어정책과에서 감시감독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돈을 양대 출장성 지역경제과에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거예요. 농어촌 보육교사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니 돈만 지원해 주는 거지 관리감독은 어디서 아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보육교사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 임원진들하고 한번 회의 좀 했어요. 임원진들하고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기 그 긴급한 상황에는 저 같이 미팅해서 그런 매스컴을 많이 떠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분들 모여가지고 좀 미팅에서 교감을 해야지, 소통을 해서 우리 평택시는 그러한 무연 발생의 소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네. 돈 지원해줘가면서 미리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의원들 뭐 얘기해도 어렵고 거부스러운 느낌이 받지만 우리 집행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우리 평택시에도 어린이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험마을 운영 내시라 5개 소했는데 2015년대 만료되는 데 있지. 만료 어떤 그 체험, 또 사무장 체험비 나가는 거. 사무장 체험 운영관에 지금 관련- 밝은 세상은 예, 2015년에 완료됐습니다. 예, 거기는 안 합니다. 한국내만 하는데? 아니 지금 뭐 사무장 채용이 지금 저희들이 3개소 그 관리를 철저하게 사무장 앞으로 통장에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네. 그냥 운영자 앞으로 들어가는지 또 사무장 거를 그냥 운영자가 뺏쓰는지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상경사무한테 다시 얘기해주세요. 네. 그 밑에 이제 네모칸 쳐놓은 게 TF팀 운영한다 그러는데 2017년 네. 이 내용 좀 설명해 줘요. 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위한 지금 현재 그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그 이제 뭐냐면은 그 크게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시군 영양 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12년부터 14년도까지 우리 이제 평택에 있는 농촌마을, 색깔 있는 마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신청을 받았는데 36개 마을이 색깔 있는 마을이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36개 마을 중에서 이제 예비 단계를 거치고 또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자립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다 이 표시를 왜 했냐면은 사실 이제 농업예산이 그동안 많이 계속 투자 가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렇지만은 일반회계에 대비 한 6.3%예요. 농업예산이.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뭐 1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비 자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사업을 좀 많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거 TF팀이라는 걸 이거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예요. 그리고 지방비가 30%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 농업 예산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제가 이제 사업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비 단계는 4개 단계가 있는데 예비 단계는 이제 현장 포럼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천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예, 1천만 원 미만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고 그게 이제 예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진입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진입 단계는 5억 원 이하 중규모 사업. 예, 5억 원 이하 중규모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 단계가 이제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발전 단계는 10억 원 이하. 예, 10억 원 이하. 그리고 번역 단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제 마을과 마을 간에 이어지는 사업은 40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농촌 중심지 사업은 80억에서 60억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좀 앞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려고 계획했는데 사실 2명 정도 이번 인사 때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과 한 명뿐이 보충이 안 됐어요. 부족하네요.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어렵지만은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좀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 공모에서 따지기가 좀 쉬운 네, 이게 다 공모입니다. 공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 현장 포럼 2개 마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피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현장 포럼이 마을당 7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농촌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금년에 한 5개 마을 정도는 현장 포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본 추경에 한 3개 정도 마을을 더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 한 3개 정도 관련들에게 그런 도와주시면 사업은 좋고요. 뭐냐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랫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워낙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거 아주 뭐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고 시장들 동원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용역도 좀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용역하는데 보통 한 건당 한 3천만 원 정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한 3천만 원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포럼 마을 한 3개소 정도 해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이게 반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게 좀 의원님들께서 권력관리에서 딱 이제 체육비하고 뭐 충분해. 네, 그것 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그다음 쌀재배농가 안전성 대책 해가지고 이제 못다리 상토 맞춤형 비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이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쌀이 전문가 돼서 생산량이 과다되고 있어요. 근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가격도 싸지만 판로가 유통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정미소라든가 집에 그 농가 창고에 이제 표를 그대로 이제 적재는 수영장인데 그 국가에서 뭐 이제 공공비축 물량이라고 이제 마당 수매라 그러죠 일종의 우리 시에서는 마당 수매 계획 없어요? 저희들이 그 공공 비축미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 3천 정확한 건 아니지만 3천 한 600, 3만 6천 가마 이 정도 공공 비축미를 했는데 올해는 11가마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쌀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좀 도와고 관계 유지해가지고 많이 배정받아가지고 해드렸어요. 많이 해드렸는데 그만큼 한 3배 정도는 더 해드렸고 그렇지만 올해 쌀 가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0 내지 한 15% 정도 좀 전국적으로 좀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 쌀 직불제를 올해는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발표했지만은 100만 원 정도 평균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농식품부 국장님 교육을 갔다 왔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 편성한다고 말씀하셨고 변동직불금이 이제 한 1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변동직불금이 조금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고 네, 여하튼 시에서 이제 그 쌀 판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판로도 물론 우리가 생산부터 이렇게 판매까지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생산 상품랄지 비료랄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슈퍼닉이랄지 평택 농산물을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홍보에 좀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10년 전에는 시에서 벼를 사가지고 공공 비축 물량을 창고 임대해서 이제 그 양국을 저장해 보이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졌어요? 아니 이제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경쟁력 제고 기금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경쟁력 제고 기금을 주고 남은 돈을 갖다가 나중에 그 문제해가지고 이 사들이게끔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해서 원료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뭐 변동 직불 분야 뭐 내년 3월달에 가면은 뭐 85% 대비 이제 네. 18만 원 대비 이제 주긴 하는데 그런 건 상황인데 이 정미소나 가정집에 있는 농가 창고에 배를 못 팔아먹고 저기 쌓이는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이 이제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슈퍼니 그 홍보비가 좀 많이 깎였습니다. 다시 3억 원 정도가 이제 깎였는데요. 올해 이제 좀 이렇게 좀 추경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그것도 또 이렇게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예,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유통하고 이제 폴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많이 위해서 쉬었다고요?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있습니까? 그래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니야, 하시는 분은